파리와 브레스트 간의 경기가 29일 저녁 9시에 펼쳐졌습니다. 비록 현지 시각으로는 선수들에게 다소 버거운 낮 시간대에 경기가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대에 중계되어 큰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엘리케 감독의 전략과 또 다른 하나는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활약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파리 팀의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은 확연히 차이가 났고 엘리케 감독의 전략 또한 여러모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팬들의 긴장감과 짜증을 동시에 자아내는 듯한 경기였습니다. 파리 팀이 엘리케 감독을 선임한 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경기를 통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이러한 의문을 일부 상쇄시킬 만큼 빛났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뛰어난 패스 능력을 선보이며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최근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클래스를 선보이며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황희찬 선수 역시 리그 6호 골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3위에 오르는 등 손흥민 선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까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이른바 황금 세대의 힘을 실감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을 가리지 않고 공수 양면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우측면에서 선발 출전하여 뛰어난 유연함과 다재다능한 패스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패스와 연계 플레이는 경기를 풍성하게 만들며 관중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경기의 전반부에서 이강인 선수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엘리케 감독은 여전히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을 크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더 큰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그의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음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이강인을 좌측에 배치한 것은 그가 음바페에게 직접적인 패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패스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나 문제는 전반 중반에 이루어진 이러한 전술적 변화가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연습 없이 진행된 전술처럼 선수들의 움직임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고 포지셔닝이 애매했습니다. 그 결과 센터백부터 중원까지 계속해서 불명확한 위치 선정과 거리 조절이 반복되며 브레스트의 강력한 압박에 팀이 휘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전반 동안 매우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보다 효율적인 전술을 사용했을 때 이강인은 그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전반 28분에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제공해 터진 음바페의 골은 경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그의 뛰어난 기술과 경기에 대한 이해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 이 두 선수의 조화가 PSG에서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움은 이강인 선수에게 리그왕에서의 첫 공격 포인트로 기록되었죠. 그는 지난 챔피언스리그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두 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의 도움 장면을 상세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전반 28분 브레스트가 공격을 펼치는 상황에서 루즈볼이 생겨났고 이강인 선수가 그 공을 후방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그 순간 음바페 선수가 전방으로 급하게 달려가며 역습의 찬스를 노렸죠. 왼발로 패스를 시도하기에는 각도가 좋지 않았고 음바페를 마크하고 있는 수비 선수도 있어 이강인 선수에게는 패스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발로 매우 정확한 커브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의 패스는 마치 자를 대고 그린 듯 정확하게 음바페에게 전달되었고 음바페는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한 뒤 빠른 드리블로 상대의 골문을 향해 돌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순간 두 선수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 완벽한 조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공간 인식과 패스 능력 그리고 음바페의 엄청난 속도와 마무리 능력이 결합된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골을 성공시킨 후 음바페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가리키며 그와 포옹을 나누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로써 이 두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과 PSG에서의 빛나는 활약이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마치고 이제 PSG의 아쉬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의 팀은 이영의 유리한 점수에서 2위로 동점을 허용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파리 팀의 붕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전술의 변화와 그 실행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상대팀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날의 경기에서 브레스트 팀은 매우 집중력 있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방에서의 압박 수행이 뛰어났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중볼을 통해 파리의 골문을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반전에서 더욱 두드러졌죠. 전반 중반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좌측면으로 옮기며 4-3-3 포메이션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원에서의 전술적 대응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브레스트는 중원의 선수들을 촘촘히 배치하며 강한 중원 압박을 가해왔고 파리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진의 세 선수는 지속적으로 상대방 수비진을 뚫으려 노력했지만 중원에서는 이강인과 에메리의 위치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이강인은 좌측에 치우쳐 플레이하며 에메리는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파비안 루이스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상대의 압박을 피하거나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파리는 중원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브레스트의 압박에 밀려 눈사람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패스 거리가 길어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파리 선수들의 패스를 차단하고 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리 팀은 브레스트의 강력한 압박에 맥을 못 추며 힘든 경기를 치렀습니다. 볼이 상대에게 쉽게 빼앗기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는 엘리케 감독이 경기 중에 진행한 실험적인 전술의 효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평소와 다른 위치에서 게임을 진행하며 상대 팀의 높은 압박 속에서 개인의 기량을 발휘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격수들의 중원 합류였습니다. 예를 들어 케인과 손흥민은 중원에서 곤경에 처할 때 중원으로 빠르게 내려와 팀을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중원을 강화하고 패스 루트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파리 팀의 최전방 공격수 3인방은 계속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뚫으려 시도하며 전방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중원과의 연결이 단절되었습니다. 브레스트의 압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패스와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강인은 측면에 치우쳐 있고 에메리와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원에서 볼을 조율하며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시도한 전술 실험이 선수들에게 충분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원에서 볼이 자주 끊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선수 한 명이 중원에서 여러 명을 상대로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거친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원래의 전술로 빠르게 전환하며 상황을 수습해 나갈 필요가 있었지만 경기가 2-2로 맞서게 된 상황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혼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경기는 더욱 험난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파리 팀이 후반전 막판에 페널티 킥을 얻어내고 이를 음바페가 골로 마무리 지어 팀에게 승리를 안겨준 점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음바페는 페널티 킥을 실패했지만 튕겨나온 공을 발 빠르게 처리하여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결국 그의 노련함과 기지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나 모든 경기가 항상 원활하게 풀릴 수만은 없는 법. 이처럼 힘든 경기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이 바로 강팀의 정신력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리 팀이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며 경기를 힘들게 만든 이유입니다. 전술적 변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정과 디테일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한 채 경기를 풀어가려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파리 팀이 3-2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말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 팀이 오히려 더 유리한 골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케 감독은 경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고압적인 압박 축구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첫 도움이 기록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실험이 그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는 보다 준비된 전술로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